안녕하세요. 공놀이TV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극찬한 백인의 인터뷰 내용 총정리를 1년 만에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과는 다른 인물이 대부분이며 같은 인물의 경우 이전 영상의 인터뷰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앨런 시어러. 손흥민의 투입이 경기를 바꿔놨다. 손흥민이 투입된 후 토트넘에게 볼 수 없었던 플레이가 나왔다.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3백의 공략 포인트다. 손흥민이 들어가서 그걸 해냈다. 케인이 없을 때 얀센보다 손흥민 원톱이 낫다. 그는 최근 치른 12차례 리그 경기에서 10골을 넣었다. 올해의 선수 후보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손흥민의 득점은 올해의 골이 될 것이다. 경쟁을 끝내도 된다. 얼마나 많은 수비수들이 그를 뒤쫓고 있는지 봐라. 질주 후에 침착한 마무리까지 정말 아름답다. 손흥민은 공간을 활용하는 지능이 있다. 맨유의 루크쇼는 케인에 의해 집중력이 분산됐다. 루크쇼는 자신의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고 세컨드 6야드를 완전히 비워버렸다. 그리고 손흥민은 오리에가 올린 크로스를 라멜라보다 한 발 앞서 마무리했다. 손흥민이 달려드는 타이밍은 완벽했다. 그 누구보다 찰나의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스날전 원더골 같은 슛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거의 드물다. 그는 아주 간결하게 골을 만들어낸다. 손흥민은 조금 다른 유형의 공격수이다. 손흥민이 그런 스타일의 골을 넣기 위해 정통 9번 스타일 공격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그는 넓게 뛰며 왼발과 오른발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시즌 케인과의 호흡은 엄청나다. 아스날을 상대로 멋진 골을 터뜨렸다. 웨인 루니. 최근 토트넘에 복귀한 베일과 연계가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팀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득점까지 터뜨릴 능력을 갖춘 선수다.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이 4골을 터뜨렸을 때 아마 한국은 완전히 열광했을 것이다. 난 박지성과 함께 뛰어봐서 그곳의 반응이 어땠을지 잘 알고 있다. 유일하게 내가 손흥민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나의 판타지 팀에서 손흥민을 빼버린 것이다. EPL 첫 4골 달성자 에판 에코쿠.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이 환상적인 마무리로 득점하는 장면들이 나왔다. 빈 곳을 찾아 들어가는 손흥민의 플레이에 사우스햄튼은 어쩔 줄을 몰랐다. 사랑스럽고 훌륭한 마무리였다. 완벽한 손흥민의 날이었다. 베르바토프. 손흥민은 이번 시즌 괄목하게 성장했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에게 놀랍지는 않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걸 즐길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다. 손흥민은 많은 재능을 가진 위대한 선수다. 나는 그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득점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사실은 그 경기 전에 손흥민에게 골을 넣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손흥민은 올해의 선수상 후보이다. 손흥민 또다시 해냈다. 모두가 영웅이지만 우리를 이끄는 한 남자는 항상 손흥민이었다.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펼치는 활약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모든 일이 그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골을 만들어냈고 수준급 수비가담 능력까지 뽐냈다. 아약스전에 손흥민이 빠지는 건 토트넘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토트넘은 역습 상황에서 기회 날리지 말고 재빨리 손흥민에게 공을 내줘야 한다. 축구에서는 그런 작은 디테일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 클럽 4 가입을 환영한다. 다음 단계인 클럽 5로 올라서는 모습을 기다릴 것이다. 최근 손흥민의 경기력을 보면 경기당 한 골만 넣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로버트 언쇼 BBC 해설위원. 손흥민은 실력에 걸맞는 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는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며 최고의 골잡이 중 하나다. 일관성, 터치를 봐라. 경기를 지켜보면 딱히 단점을 찾을 수가 없다. 매튜 업슨.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 그가 없다면 토트넘은 꾸준한 경기력이나 날카로움, 득점력이 없다. 마이칼 리차즈. 내 생각에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고 있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다쳤을 때 토트넘은 더 자유롭게 경기한 것 같다. 나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마음에 든다. 케인은 골을 잘 넣는 위대한 선수지만 손흥민은 팀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손흥민은 다른 동료들을 잘 살릴 수 있다.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고 매우 파괴적인 선수다. 손흥민이 뛸 때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 좋다.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누군가는 손흥민을 대인마크에서 막고 싶겠지만 손흥민 정도의 선수에게 그런 시도는 큰 의미가 없다. 손흥민은 항상 공간을 찾는다. 항상 뒤로 움직여 달려들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골문 앞에서의 여유이다. 그가 찬스를 놓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 거의 없다. 케빈 데브라이너.
사디오 마네 등이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주로 언급된다. 내 생각에는 손흥민도 바로 그 수준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있어서 절대적인 보물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보유해 행운이다. 손흥민의 활약은 놀랍고 어떤 수비수도 그를 마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에는 배후 공간으로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무리뉴의 시스템이 먹힌다. 사람들이 그를 막을 수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누군가 똑똑하면서 당신보다 빠르다면 막을 수 없다. 케인은 패스 능력이 매우 좋아져서 깊은 곳으로 내려와 가끔은 미드필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러너다. 배후로 파고드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손흥민이 있다. 게리 마부트 전 토트넘 선수. 최근 2-3년 동안 최고의 선수였다. 그가 공을 잡을 때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또 결과를 만들어낸다. 손흥민이 토트넘 페널티 박스에서부터 수비수를 제치고 넣은 골은 도저히 잊을 수 없다. 나에게 인생 최고의 골 중 하나다. 손흥민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일 때 팀에 가져다 주는 것은 굉장히 많다. 팀 샤우드,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은 로테이션이 아니라 매주 선발로 뛰어야 한다. 손흥민은 내가 생각하기에 매우 가소평가된 선수라고 본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가 다른 많은 팀들과 연결돼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 해리 케인의 경우 그는 어디에나 연결돼 있다. 나는 손흥민이 리버풀에서 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해 전 세계 최고의 팀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손흥민은 베일보다 더 빠르다. 계속 훈련을 했다. 준비가 된 선수다. 하지만 베일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토트넘은 베일 영입으로 신데렐라 스토리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였다. 손흥민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득점했을 것이다. 손흥민은 세계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있다. 왼쪽, 오른쪽, 중앙 어디서나 뛸 수 있고 적응력이 좋은 아주 재능이 많은 팀 플레이어다. 무리뉴 감독 밑에서 수비까지 열심히 하는 손흥민은 모든 감독들의 꿈이다.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본보기가 된다. 손흥민을 봐라. 슈퍼스타인데도 열심히 훈련한다. 클린튼 모리슨 BBC 해설위원. 믿을 수 없는 슈팅이다. 엄청난 힘과 정확성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하다. 이 슈팅이 바로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다. 엄청난 마무리였다. 훌륭한 골이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과 케인을 보유했다. 손흥민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대1 상황에서 놓치는 법이 없다. 이날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손흥민이 결정적인 골로 2대0을 만들었다. 완전히 수준이 달랐고 이것이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이유이다. 가이 모브레이 BBC 해설위원. 손흥민의 솔로골은 확실히 한동안 최고의 골로 꼽힐 것이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득점 장면이기에 자주 언급될 가치가 있다. 게리 네빌. 손흥민은 전 세계 어떤 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아주 현대적이다. 왼쪽, 오른쪽, 전방에서 뛸 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이다. 손흥민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토트넘의 해리 케인만큼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케인 옆에서 빠르게 달려서 공간을 만든다. 나는 손흥민이 가소평가받는 것 같다. 프리미어리그 다른 정상급 선수들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정말 엄청나다. 뛰어난 선수다. 그를 상대하는 건 악몽과도 같다. 그는 올바른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이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이나 맨시티 선수였다면 스털링, 마네, 살라가 한 일을 그대로 했을 것이다. 마네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이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미넨,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구단들이 손흥민을 원할 것이다. 다만 득점과 어시스트 등을 두루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이 마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 세계 어느 팀에서도 베스트 11에 들 수 있는 선수다. 빠르고 영리하며 골, 도움 모두 가능하다. 이타적이고 월드클래스다. 카스카리노 전 첼시 공격수. 스토크전 손흥민의 활약에 큰 인상을 받았다. 그는 에릭 라멜라를 대신해 선발로 투입돼 2번의 찬스를 골로 만들었고 1개의 어시스트를 올렸다. 손흥민은 그저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임을 보여줬다. 그는 이선 어디에서나 뛸 수 있는 선수이며 토트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토트넘에 케인이 없어도 충분한 대안이 있다. 손흥민은 4경기에서 7골을 넣었다. 케인과 다른 유형의 선수이지만 그의 스킬과 마무리 능력은 토트넘을 이끌 이상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그의 2번째 골은 공격수로서 얼마나 자신감이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침착한 마무리로 스타가 됐다. 리그 전체 최고의 선수이다. 손흥민은 시즌 초 출전하지 못했지만 그 후로 믿기 힘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됐으며 이 골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 골의 놀라운 점은
하프라인보다 훨씬 안쪽에서 그가 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해 발끝으로 볼을 톡톡 치며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모습 같았다. 데이비드 웹, 토트넘 전 스카우터. 이적 직후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선수도 있지만 몇몇 선수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흥민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때부터 환상적인 선수였다. 특히 손흥민은 당시 우리 팀이 보유했던 선수와는 다른 유형의 공격수였다. 우리는 철저히 그를 분석하며 프로필을 작성했다. 그는 축구 외적으로도 가정적이며 자신감이 강하고 심성이 착했다. 손흥민은 멀티 기능성이 돋보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가짜 9번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으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전부 커버할 수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뒷공간 침투였다. 당시 우리에게는 이미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뒷공간을 파고들어 상대 수비 라인을 물러나게 해줄 공격수는 부족했다. 이안 라이트, 아스날 레전드. 손흥민이 맹활약을 펼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되찾은 것뿐이다.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뛸 수 있는 레벨의 선수이다. 이런 구단들로부터 아직까지 영입 제한이 없다는 점이 놀랍다. 손흥민은 양발을 모두 사용할 줄 알며 스피드와 골 결정력 등 모든 것을 갖춘 공격수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골을 만들 줄 아는 선수이다. 자신의 페널티 박스 지역에서 공을 잡은 뒤에 상대 선수 절반을 뚫고 나서 손흥민처럼 침착하게 득점할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 손흥민은 30야드에서 가마차 득점에 성공했다. 엄청난 골을 넣은 그가 조명돼야 하는데 케인이 패스한 위치는 토트넘 진영이었다. 볼을 받은 손흥민이 케인 능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의 아스날전 득점은 올해의 골 후보이다. 손흥민처럼 에너지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공격수는 많지 않다. 삼파이오, 브라질 수석 코치. 우리는 한국을 존중한다. 공격에서 활동량이 좋은 팀이다. 공격의 중심은 손흥민이다.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중심인 것처럼 한국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플레이한다. 에브라. 나는 손흥민을 정말 좋아한다. 그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스티브 브루스 뉴캐슬 감독. 우리 선수들은 좋은 경기를 했다. 하지만 토트넘 전방에는 손흥민과 케인 같은 선수들이 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게 차이이다. 가스 크룩스, BBC 축구 전문가. 나는 이 소년의 에너지를 사랑한다. 손흥민은 EPL 데뷔골을 기록하며 한국인으로서 7번째 득점자가 됐다.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2골을 기록하며 기대치를 높였고 이에 부응했다. 손흥민은 경기장 위에서 항상 노력하는 선수이며 이로 인해 토트넘 팬들 사이에 히트 상품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역동적이었다. 알리에게 제공한 패스는 월드 클래스였다. 우리가 모드리치나 라키티치에게 기대하는 그런 패스를 손흥민이 했다. EPL 선수들 중 가장 성장한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본머스를 상대로 빛나는 활약을 펼쳤고 포체티노 감독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는 에버튼전에서 이러한 내 생각을 증명했다. 손흥민의 선발 복귀는 페라리에 연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을 때 연료를 다 써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토트넘에게 마법이 필요한 시기에 손흥민이 마법을 부렸다. 엄청난 골이다. 손흥민이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손흥민이 일찌감치 올해의 골 후보로 등극했다. 내가 이와 같은 수준의 골을 본 것은 조지 웨아가 마지막이었다.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달려 골을 넣는 것은 수비수들을 압도해야 하는 매우 특별한 일이다. 손흥민이 딱 그랬다. 현재 컨디션이 아주 좋다. 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플레이가 돋보인다. 손흥민이 현재 최고의 활약을 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는 토트넘의 올 시즌과 무리뉴 감독의 평판을 어느 정도 살려내고 있다. 손흥민은 지금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이 그나마 저조한 토트넘을 살려서 이 정도 성적인 것이다. 무리뉴 감독의 능력은 명성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됐다. 너무 환상적이라 믿을 수 없는 정도이다. 손흥민의 슈팅은 마법 같았다. 토트넘의 스타는 케인인지 모르겠지만 내 선택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모두를 전율케 했다. 수비진을 파고들고 멋진 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결정짓는 그의 능력은 토트넘이 선두에 오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레들리 킹. 손흥민은 자신감이 대단하다. 그는 힘이 넘치고 경기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성향을 지닌 선수다. 그는 팬들 앞에서 겁없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손흥민이 팀에 에너지를 가져다 줄 때 상대팀은 우리를 어려워한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보여줬던 것처럼 맨시티전에서도 상대 수비를 괴롭힐 것이고 팀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팬들에게 왜 자신이 인기 스타인가를 손흥민이 보여줄 것이다. 손흥민에게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에너지다. 팀에게 주는 에너지 때문에 팬들은 그를 사랑한다. 함께하기 좋아할 선수다. 웃는 채로 경기에 임하며 스킬과 능력이 좋은 선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우리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였고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오넬 메시. 플레이하는 방식에 겁이 없다. 나는 그런 플레이를 좋아한다. 반다이크. 손흥민은 정말 빠르고 강하다. 수비수를 그라운드에서 지옥으로 빠뜨린다.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 헤난 로디. 브라질 국대 수비수. 한국에 많은 선수가 있지만 손흥민이 가장 위험하다. 손흥민은 가장 중요한 선수이다. 빠르고 1대1 돌파에 강하고 결정력도 좋다. 손흥민이 위험한 선수이다. 라이언 세세뇽. 훈련 때 가장 막기 힘든 선수는 손흥민과 모우라다. 그들은 직선적이고 빠른 드리블을 한다. 매우 민첩하고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는다. 승리를 이끌어내는 손흥민과 케인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과 경기에 나가면 수비수들의 임무는 조금 더 수월해진다. 마우리지오 포체티노 감독의 아들. 손흥민의 훈련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손흥민은 효과적이다. 특히 1대1 기술은 대단하다. 많은 경기를 뛰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경기를 펼친다. 내가 뛰는 포지션과 같다. 나는 그의 경기를 항상 보고 공부한다. 손흥민은 내 롤모델이다. 그의 플레이는 존경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율리안 브란트.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환상적인 선수였다. 양발을 모두 활용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골문 앞에서 빠르고 위협적이다. 레버쿠젠에서 많은 골을 넣었고 기회를 만들었다. 경기장 밖에서도 환상적이다. 나는 그의 좋은 친구였다. 손흥민을 축구 선수로나 인간적으로나 높게 평가한다. 가레스 베일, 케인, 손흥민과 함께 뛰게 되어 상당히 흥미롭다. 케인은 시즌마다 꾸준히 많은 골을 적립한 공인된 골잡이이다. 손흥민도 그라운드를 넓게 활발하게 누비는 공격수이고 우리 셋 모두 목적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흥미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베르바인.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를 상대할 때 어떻게 뛰는지 알고 있다. 난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흥민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 알게 됐다. 손흥민은 내 롤모델이다. 그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었고 한 시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히 월드클래스이다. 앤 마리, 영국 가수. 난 맨유 팬이지만 손흥민은 좋아한다. 최용수. 손흥민은 대단한 선수이고 대단해야 할 선수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이다. 가급적이면 집중 견제를 하진 않을 것이다.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다. 손흥민과 국가의 비전을 놓고 봐도 그것이 좋다. 손흥민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의 인조구장에서 뛰는 걸 보고 오랜만에 그라운드에서 뛰는 걸 봤다. 깜짝 놀랐다. 본인이 폭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을 안다. 좋은 선수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다. 깜짝 놀랐다. 손흥민이 왜 분데스리가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지 알 수 있는 경기였다. 정말 놀랐다. 앞으로 한국 축구의 보물이 될 것 같다. 정대세. 1부 리그에서도 다른 선수들을 압도할 기량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 선수이다. 솔직히 손흥민 정도 레벨 선수를 평가할 수는 없다. 정말 어나더 레벨이다.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있을 때 나도 독일에 있었다.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때는 질투심도 났다. 같은 레벨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벨이 달라진 후로는 전혀 느낌이 다르다. 신비한 느낌이다. 축구의 신 같다고 할까? 세계에서 가장 신체적인 능력이 좋은 괴물 선수들이 모이는 무대에서 그것도 가장 경쟁이 심한 공격수 부분에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본다. 유럽엔 아시아 선수를 보는 선입견도 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손흥민은 그런 걸 넘어섰다. 손흥민은 그냥 다른 레벨로 갔다. 한국을 넘어섰다. 코리아 원더보이가 아니라 그냥 손흥민이다. 나라 크기와 나라의 축구 위상을 넘어선 존재라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칭찬하기가 어렵겠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차범근. 한국 축구가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손흥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당분간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온 득점이나 플레이가 한국 축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아시안컵도 우승하려면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은 손흥민이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이다. 부상만 없으면 꾸준히 잘해줄 것이다. 이미 날 뛰어넘은 거 아닌가?
팬들은 재미삼아 차범근이 낫냐, 박지성이 낫냐, 손흥민이 낫냐 얘기를 하는데 전자기계가 갈수록 첨단화되듯 축구도 마찬가지다. 우리 시대에는 나보고 잘한다고 했지만 후배, 제자들은 더 업그레이드 된다. 박지성과 손흥민 둘 다 최고의 선수, 전설로 남아야 한다. 지소연,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중에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이다. 영국 현지에서 느끼는 뜨거운 반응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이영표, 10년에서 20년 후면 차범근, 박지성보다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로 기억될 것이다. 생각보다는 편집에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이번에도 작년 영상과 마찬가지로 3편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2편과 3편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